위험한 도박과 예상치 못한 결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기 전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혜진의 힐소리가 고급 쇼핑센터의 거울로 장식된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catwalk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흠잡을 데 없는 자세로 걸었고 그녀의 붉은 드레스는 주변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민호 박은 그 지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테이블에 앉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손은 테이블 밑에 있는 린넨 냅킨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약혼자이자 2년째 사귀고 있는 모델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그 순간의 인기 스타였던 지호 최와의 대화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손은 가끔 배우의 팔에 닿았는데 그 몸짓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의미를 전달했다. 대륙 최대의 패션 기업인 파크 패션 그룹의 대표이사인 민호는 혜진이 지회에게 기대어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순간은 수십 대의 휴대폰에 포착되었고 몇 분 만에 소셜미디어는 이 사건에 대한 소식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는 커피에 손도 대지 않은 채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그의 비서인 서준은 이미 그의 옆에 서서 쇼핑몰 입구에 모이기 시작한 파파라치를 피할 탈출로를 만들려고 했었다. 같은 날 밤 사업상의 이유로 빠질 수 없었던 자선 행사에서 민호는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감추기 힘든 속삭임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때 패션업계에서 그의 가장 큰 라이벌인 김현우가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게 당신의 불운이에요, 박씨. 김씨가 샴페인 잔을 돌리며 말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이 결코 우리의 엘리트에 속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한 가지 일이지만 클래스를 갖는 것은 글쎄요, 그것이 당신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호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김씨,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냥 당신이 온 곳에 머물러야 했을지도 몰라요. 평범한 사람들을 스타일 아이콘으로 만드는 이 모든 것, 그건 환상이에요. 누군가에게 최고의 옷을 입힐 수는 있지만 진정한 우아함은 살 수 없어요. 그때 민호는 상처받은 자존심과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내기할래? 홀. 아는 조용해졌고 몇몇 손님이 더 잘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30일 안에 누구든 상류사회 여성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민호는 도전적인 목소리로 두껍게 말했다.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김 씨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럼 당신은 더 많은 굴욕을 당하는 것 외에 그로부터 무엇을 얻는 거요? 내가 성공하면 너는 내가 정한 가격에 김패션의 지분을 내게 팔아라. 민호는 경쟁자의 약점, 즉 재정적 어려움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안했다. 만약 지면 어떡해요? 파크패션그룹의 주식 30%를 얻게 됩니다. 호란의 흥분이 커졌다. 이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는 터무니없는 도박이었습니다. 김 씨는 손을 내밀었고 민호는 악수하며 수십 명의 상류사회 증인들 앞에서 거래를 성사시켰다. 다음 날 아침 머리가 맑아지고 숙취가 풀린 민호는 검은색 포르쉐를 타고 부산 시내 거리를 달렸다. 그는 그녀를 보기 전까지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광장 벤치에 앉아 낡은 책을 읽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순하고 낡은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에는 그녀의 관심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5살쯤 되었을 것이고 갈색 머리를 엉성하게 빵 모양으로 묶었고 앉아있을 때에도 자연스러운 품위를 유지하는 모습이 민호의 흥미를 끌었다. 그는 차를 주차하고 걸어가면서 손에 들고 있는 책이 오만과 편견인 것을 보았습니다. 제인 오스틴요. 그가 말하자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대답하며 책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는 대학 때 읽었어요 라고 말하며 불안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녹색 눈은 날카로운 지성을 전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유나. 그녀는 주저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민호박입니다. 잡지에서 본 당신의 얼굴을 알아요. 그는 놀라서 미소 지었다. 제인 오스틴 독자가 이 광장에 와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살아남는 컷이라고 유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인생은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는다. 민호는 그의 옆에 앉아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요? 유나는 그를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종류의 기회요? 이 거래입니다. 30일 동안의 임시 결혼입니다. 그 대가로 훈련, 의류, 교육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원하는 대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당한 돈을 받게 됩니다. 왜 나예요? 그녀는 초현실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냐하면 너는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바로 품이라는 거야. 민호는 자신의 진심에 놀라며 대답했다. 유나는 그 제안을 고려하면서 잠시 말이 없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말했다. 저는 노숙자를 돕는 사회적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방식대로 자율성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새로운 관심으로 지켜보았다. 그렇게 간단한 협상이 이루어질 줄은 몰랐어요. 수락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30일 동안 저를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유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럼 거래가 성사된 거군요. 그들의 손이 만났을 때 두 사람 중 누구도 그 악수가 자신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그녀를 자신의 차로 데려갔다. 그는 부산의 가장 부유한 동네에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차를 몰고 가던 중 백미러로 유나의 단호한 표정이 눈에 띄었다. 정말이에요? 그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늘 자신을 무관심하게 대하던 도시를 관찰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항상 꿈꿔왔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미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태양이 부산의 지평선 위로 지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포르쉐는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거리를 질주했다. 민호의 듀플렉스 펜트하우스는 부산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건물 중 하나의 최상층 2개층을 차지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유나는 자신을 둘러싼 사치스러움에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현대 미술품과 디자이너, 가구로 장식된 현관은 그녀가 살았던 어느 곳보다 컸습니다. 당신의 집은? 그녀는 머뭇거리며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인상적이네요. 민호는 그녀의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처음 그곳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유나는 지나치게 놀란 표정을 짓지 않았고 오직 호기심만 감추고 있었다. 수지나 민호가 부르자 곧 단정한 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나타났다. 유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지낼 겁니다. 동쪽 윙에 게스트룸을 마련해 주시고 목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네 선생님. 수지는 대답하며 유나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는 떠났다. 우선 몇 가지 규칙을 정하자. 민호가 말하며 유나를 거실로 안내했다. 이제부터 에티켓, 딕션, 패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집중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일정은 분 단위로 조절됩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탈리아산 가죽 안락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리고 언제부터 사회사업을 시작하나요? 민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죠? 그녀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리에서 보내는 메일이 잃어버린 하루와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의 도착을 알렸다. 문이 열리자 50세 정도의 우아한 여성이 나타났다. 지수라고 민호가 소개했다. 제 이미지 컨설턴트이자 에티켓 전문가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주요 멘토가 될 것입니다. 지수는 비판적인 눈빛으로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잠재력이 보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외모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세와 행동에 대한 레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몇 시간은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유나는 건물 내에 있는 전문 스파로 가서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를 받았습니다. 손톱 관리도 하고 머리 손질도 하고 피부 관리도 특별하게 해주셨어요. 몇 시간 후 마침내 그녀가 거울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모든 디테일을 감독하던 지수의 말이다. 내일은 실제 수업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저녁에는 첫 번째 시험을 치를 거예요. 민호와 몇몇 중요한 손님들과 함께하는 정식 저녁 식사예요. 유나는 배가 뒤집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렇게 빨리요?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수가 대답했다. 30일은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유나는 자신의 방, 아니 스위트룸이 완전히 바뀐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장에는 여러 유명 브랜드의 새 옷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모두 그녀의 사이즈였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 해냈어요? 그녀는 감동한 듯이 물었다. 저는 효율적인 팀을 갖고 있어요. 방금 방에 들어온 민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무한한 자원, 이제 저녁 먹을 준비를 해야지. 지수는 네가 써야 할 것을 따로 놔두었어. 민호가 떠난 후 유나는 자신이 고른 드레스를 살펴보았다.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네이비 블루 모델이었다. 그는 옷을 입는 동안 자신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연습도 하지 않은 연극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다. 예월시 정각에 유나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민호는 옷차림이 깔끔한 소규모 집단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자 잠시 눈을 크게 떴다. 유나, 그는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며 그녀를 불렀다. 친구를 만나러 와요. 그녀는 지수의 자세에 대한 지시를 기억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민호는 그녀를 그 그룹에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사업가, 부부 영향력 있는 정치인과 그의 아내, 유명한 사회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유나 칼럼니스트 정태형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했다. 민호가 당신이 고전 문학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파랑. 그렇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면서 대답했다. 특히 제인 오스틴, 흥미로운 선택이에요. 정치인의 아내가 말했다. 오스틴이 그녀의 작품에서 사회적 차이를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유나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오스틴은 사람의 가치가 사회적 지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준 점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베넷은 그녀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녀의 지성과 진정성으로 달시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대답에 침묵이 이어졌고 민호가 말했다. 앉을까요? 저녁이 준비되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유나는 지수가 준 기본적인 식기 사용법과 행동 지침을 기억하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가끔 그는 민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표정을 알아낼 수는 없었다. 저녁 식사 후 손님들이 이미 떠난 뒤 민호는 발코니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는 그녀 옆에 서서 말했다. 그들은 나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유나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시험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유나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민호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그냥 내기 때문일 수는 없잖아. 그는 잠시 말이 없고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쩌면 내가 나 자신에게 뭔가를 증명하고 싶은 걸지도 몰라요.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아니면 아마도 저는 김씨 같은 사람들이 누가 어떤 집단에 속하고 누가 속하지 않는지를 지시하는 데 지쳤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내가 당신의 사회 실험이에요?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는 말하며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통해 두 사람을 놀라게 했다. 당신은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하더라도 자신의 존엄성과 원칙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 지인 중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도 결코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밤바람이 더 강해지자 유나는 약간 몸을 떨었다. 민호는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이는 두 사람을 모두 놀라게 한 자동적인 행동인 듯했다. 내일은 오전 6시에 시작합니다. 그는 평정심을 되찾으며 말했다. 지수는 끈기 있을 거야. 준비됐어요. 유나가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고 그 모습에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방으로 돌아가면서 발코니에 앉아 불과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살고 있던 이 여자가 오랜 세월 자신이 알고 지내온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아마도 이 내기가 김 씨에 대한 복수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 날들은 윤에게는 학습 마라톤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아침은 꼭 오전 6시에 지수와 함께 자세와 움직임 수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컨설턴트는 엄격했지만 효율적이었습니다. 등을 똑바로 세워 윤아가 머리 위에 3권의 책을 얹고 방 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지수는 명령했다. 사회의 여인은 굽히지 않고 떠다닙니다. 오후에는 에티켓, 미술사, 패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윤아는 강사들을 감동시킬 만큼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모든 정보를 흡수했습니다. 밤이 되어 마침내 그녀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의 발은 하이힐을 신고 끊임없이 훈련한 탓에 아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녀가 배운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 지낸 5째 날, 아침 식사 중 민호는 그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날의 뉴스를 읽던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오늘 오후에 첫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 윤아는 차를 마시다가 거의 목이 메었다. 그렇게 빨리엄 결혼식은 3주 후에요. 라고 그는 대답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언론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언론? 윤아는 배가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저는 그것이 뭔가 신중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인생에는 신중한 게 없어, 윤아. 내 모든 움직임이 뉴스야. 그리고 이제 너의 모든 움직임도 뉴스가 될 거야. 마치 그녀의 말을 증명하듯이 그 순간 수지는 여러 권의 잡지와 신문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왔다. 헤드라인은 명확했습니다. 배신당한 억만장자 민호박 곧 새 신부 소개한다. 파크 패션 대표의 펜트하우스에 들어가는 수수께끼의 여자는 누구인가? 민호전. 남자친구 혜진 마이애미서 배우와 키스신 포착. 윤아는 잡지 한 권을 집어들고 민호의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담긴 사진을 보았다. 그들은 아직 내가 누군지도 모르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민호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오후 드레스 피팅 후에 우리는 당신의 첫 공식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뭐요? 윤아는 잡지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지수가 말하길 예상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다고 하더라. 게다가 우리가 더 오래 지체할수록 더 많은 추측이 나올 겁니다. 그날 오후 윤아는 부산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아틀리에 중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그녀를 위해 특별히 문을 닫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 3명이 그 드레스에 대한 각자의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발렌티노에서만 판매하는 특별한 옷이에요. 이 행사를 위해 파리에서 직접 날아온 우아한 여성 테레자 부인이 설명했다. 당신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윤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드레스는 섬세한 레이스와 자수가 직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 매우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에요. 구석의 안락 의자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호가 덧붙였다. 더 많은 것을 원하시나요? 중요하죠. 윤아가 덧붙였다. 단순히 사치가 아닌 목적을 상징하는 것. 스타일리스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민호는 미소 지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요? 만약 윤아가 영감을 받아 눈을 빛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장인적 요소를 통합한 무언가를 만들었다면요? 불우한 지역의 장인들이 만든 작품,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사회적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드레스를 변형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제안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문 쪽에서 느린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지수였습니다. 이제 컨설턴트가 말했다. 당신은 사회의 진정한 리더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잘생기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요. 그 다음 몇 시간은 드레스의 컨셉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었습니다. 윤아는 자신에게 디자인 감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의 제안은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인터뷰 시간이 되었을 때 윤아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우아한 중년 여성인 기자가 펜트하우스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럼 윤아 씨, 기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민호박을 만났어요? 윤아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전적으로 사실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거짓도 아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제가 개발 중인 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만났어요. 유나가 대답했다. 민호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나요? 유나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방법에 대한 지수의 지시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상호 인정과 더 비슷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렴.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유나는 사회 프로젝트에 대한 그녀의 계획, 문학에 대한 그녀의 열정, 그리고 사회 변혁을 위한 도구로서 패션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자가 마침내 떠난 후 민호는 윤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존경의 어조가 담겨 있었다. 저는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에요. 유나가 대답했다. 가능한 한. 그게 바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민호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인위적인 상황조차도 진짜 상황으로 바꿔요. 그들은 잠시 말이 없었고 그들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눈을 마주치지 않은 건 유나였다. 지수랑 몇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다. 유나, 민호가 그녀를 멈추게 하며 불렀다. 인터뷰에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을 찾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다시 그를 마주보았다. 네, 그렇게 믿어요. 당신은 그렇지 않나요? 민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유나가 마침내 방을 나간 후에도 그는 그 자리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가 내린 내기는 그가 유나와 자신의 대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점점 덜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활동의 회오리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유나는 훈련에 온 힘을 다해 뛰어들었고 빠르게 적응하고 배우는 능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오전은 예의범절과 사회적 행동에 대한 수업으로 가득 찼고 오후에는 그가 그토록 실행하고 싶었던 사회적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런 어느 오후 유나가 넓은 옥상 도서관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는 그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유나는 노트북을 닫고 온 마음을 다해 집중했다. 무엇이 있었나요? 혜진아.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언론에 당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유나는 배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민호의 전 약혼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녀는 실제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문이에요? 그녀는 당신이 사기꾼이라고 암시하고 있어요. 민호는 좌절감에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설명했다. 그는 우리 관계가 가짜라는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유나는 망설이며 말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녀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민호는 그녀의 솔직함에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합의로 시작한 것이. 글쎄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말에 유나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억지로 집중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언론은 답변을 원할 것이고 우리는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 밤 자선 만찬 중에 유나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를 입고 민호와 함께 걷고 있었는데 사교계 명사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럼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유나군요. 금발의 여인이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두 분 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수가 가르쳐준 평정심을 유지한 채 유나는 대답했다. 말씀해보세요, 내 사랑. 여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겸손한 가문에서 왔다는 게 사실인가요? 유나는 옆에서 민호가 긴장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가 끼어들기 전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과는 다른 현실에서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사회적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다른 세계관의 다리를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그 무리를 놀라게 했다. 또 다른 나이든 여성이 관심을 보이며 몸을 기울였다.
이건 어떤 프로젝트예요? 유나는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이니셔티브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웅변은 처음 참석한 청중뿐만 아니라 가까이 와서 경청한 다른 손님들도 사로잡았습니다. 밤이 끝날 무렵 몇몇 사업가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호는 자부심과 감탄이 뒤섞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당신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들이 집으로 운전하면서 그는 말했다. 공격을 기회로 바꾸었다. 유나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워서 미소 지었다. 저는 최고로부터 배웠습니다. 그 후로도 유나는 그녀의 사회적 적응력으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예의범절과 행동 규칙을 빨리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연스럽고 진실되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혜진의 언론 공격이 심화되었고 곧 유나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거나 도시 거리를 걷고 있는 예전 모습의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악몽이야. 지수는 긴급 회의 중의 잡지들을 테이블 위에 던지며 한탄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답한 사람은 유나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설명하지 말자, 포옹하자.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민호가 물었다. 제 이야기를 영감으로 삼아보죠. 유나가 설명했다. 변혁과 두 번째 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여 사회적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대담하면서도 훌륭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유나는 신중하게 구성된 일련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과거 경험과 그 경험이 어떻게 자신의 세계관과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중은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유나의 극복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는 수천 명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회사업을 위한 기부금이 급증했고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출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과제도 생겼습니다. 유나는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들은 도움을 요청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엘리트에 합류함으로써 영혼을 팔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긴 하루의 업무로 지친 유나는 옥상 발코니에서 밝게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녀도 그와 함께 물었습니다. 끊임없는 압박, 시선, 기대. 민호는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가끔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요. 유나가 고백했다. 내가 본래의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면. 민호는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돌아봤다. 유나, 당신은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당신의 지위를 이용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에요.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제 삶과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영감을 주었어요. 유나는 그 순간의 긴밀함과 강렬함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민호, 나는...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민호의 비서인 서준이 그들의 말을 방해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선생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다. 혜진이가 생방송으로 너희 둘을 심각하게 비난하고 있어. 민호와 유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이 직면한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들이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서준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유나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엄청나게 바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이한 합의로 시작된 것이 자기 발견과 목적의 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그녀는 민호와 함께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와 유나가 들어오자 텔레비전 스튜디오는 죽음처럼 조용했다. 그들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생방송 쇼에서 혜진의 인터뷰 마지막 순간을 보기 위해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혜진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카메라 앞에서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이 결혼은 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민호 박이 이별 후 자신의 이미지를 구하기 위해 고안한 마케팅 수법이에요. 공격적인 접근 방식으로 유명한 중년 남성 진행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증거는 뭐죠, 혜진 씨? 혜진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디자이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파크 패션 그룹의 내부 문서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이 유나의 변환에 대한 예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충격이 확실히 느껴졌다. 민호는 옆에서 유나가 긴장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유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라이브로 갈 수 있을까요? 유나가 프로듀서 중 한 명에게 물었고 프로듀서는 그녀의 존재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몇 초 후 진행자는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준비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유나와 박민호가 스튜디오에 와서 혐의에 대답할 겁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카메라는 그 부부에게로 돌아갔다. 혜진은 깜짝 놀라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유나가 먼저 말을 걸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민호와의 만남이 색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초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중얼거림이 퍼졌지만 유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합의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프로젝트로 혜택을 받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민호는 유나의 침착함에 놀라며 입을 열었다. 혜진이 언급하지 않은 건 이 문서들이 진짜라면 불법적으로 얻은 거라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게 전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진행자는 상황의 잠재성을 감지하고 그럼 전체 이야기는 어떻게 되나요, 민호? 라고 물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만나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세상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본 이야기입니다. 라고 답한 사람은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곧장 혜진에게로 돌아섰다. 당신은 서류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혜진. 하지만 우리는 진짜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삶이 변화하고 사람들이 두 번째 기회를 얻습니다. 잠시 스튜디오는 조용했고 유나의 말이 담긴 충격이 느껴졌다. 그러자 천천히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혜진은 이야기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꺼내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모두 사기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민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으로 시작한 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은 변하고 성장하고 과거의 실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몇 분 만에 이에코 헬레나 에리카르도바 다데이로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솔직함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 사로잡힌 관객들은 그 부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유나와 민호의 이야기가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그건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스캔들 대신에 초점은 개인의 변화와 프로젝트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맞춰졌습니다. 폭탄적인 인터뷰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유나와 민호는 부산의 빈민가에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직업훈련 센터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유나는 수업에 등록하려는 사람들의 줄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는 팔을 그녀의 허리에 두르기 시작했고 그 몸짓은 이제 자연스럽고 편안해졌다. 당신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유나. 제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업을 보는 방식도요. 그때 한 노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손녀가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녀는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는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유나는 발코니에서 민호를 발견했다. 발코니는 민호가 가장 좋아하는 사색의 장소였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그녀도 그와 함께 물었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그녀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어리석은 도박이 어떻게 내 인생을 거의 파괴했는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어떻게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지? 유나는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알고 있었다. 당신이라고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연민, 당신의 세계관. 유나, 나는...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며 망설였다. 유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기다렸다. 사랑해요. 마침내 민호가 말했다. 거래의 일부로서가 아니고 마케팅 전략으로서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모든 것으로요. 유나는 미소 지으며 눈에 행복의 눈물을 고였다. 나도 널 사랑해, 민호.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이 미친 여정의 모든 순간에 감사해. 도시의 불빛이 배경으로 빛나는 가운데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었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발견한 것이 어떤 내기나 거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태어난 진정한 사랑이었지만 평생 지속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배신에 대한 복수를 위한 정교한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사랑, 구원,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유나와 민호는 서로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더 큰 삶의 목적도 찾았습니다. 미래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일을 통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삶을 위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라이브 인터뷰의 성공과 대중의 지지가 커지면서 유나와 민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디어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때 스캔들과 추측의 이야기였던 것이 이제는 사랑과 사회적 구원에 대한 고무적인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노출이 늘어나면서 부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이 옥상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민호의 비서인 서준이 서둘러 들어왔다. 그는 눈에 띄게 당황한 표정으로 선생님 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상황이 있습니다. 민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서준아, 왜 그래? 그 사람들이 건물 입구에 캠핑을 하고 있어요. 유나를 전에 알고 있다고 해요. 유나는 자신의 혈관에서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들은 내 옛거리 친구들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들은 아마 뉴스를 보고 도움을 원할 거예요. 민호는 그녀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무엇을 하고 싶니? 유나는 심호흡을 했다. 저는 그들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들은 저와 함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나와 민호는 건물 로비로 걸어가던 중 약 10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윤에게는 친숙한 얼굴들이었고 시간과 거리 생활의 어려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 한 명이 유나 하고 소리치며 무리 속에서 돋보였다. 나 기억나. 나야. 하늘 선생님. 유나는 목에 덩어리가 잡힌 것을 느꼈다. 하늘은 그녀의 가장 힘든 시기에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하늘 선생님.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무리가 다가오자 유나는 그들이 민호와 건물 경비원에게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을 알아챘다. 우리는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요, 유나. 동현이라고 그녀가 알아본 젊은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그 삶에서 벗어났어요. 당신도 우리를 도울 수 있지 않나요? 유나는 책임의 무게가 어깨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돕고 싶어요. 그녀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돈이나 살 곳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기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들이 시작한 사회사업, 훈련센터, 그리고 그들이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룹 중 일부는 이 아이디어에 들떠 있는 듯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은요? 도나 하늘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자러 갈까? 뭐 먹을까? 이번에는 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제안이 하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임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호적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과정에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그룹은 잠시 동안 서로 토론했다. 마지막으로 동현이 말했다.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더 많이 해줬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유나와 민호는 이들을 수용하고 사회, 프로그램에 적응시키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저항도 있었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고 심지어 재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은 그래픽 디자인에 재능이 있어 곧 한 에이전시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됐다. 하늘 여사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귀중한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언론은 언제나 선정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서 유나의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거리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단지 정교한 마케팅 스토리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언론과 위기 관리로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유나는 민호가 사무실에서 지쳐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옳은 일을 했는지 궁금해요. 그녀는 안락 의자에 무겁게 앉으며 말했다.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그렇게 폭로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을 더 비밀스럽게 유지했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이 모든 미디어의 주목 없이 사회 사업에만 집중했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민호는 일어나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나, 나를 봐.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둘보다 더 커. 그래, 도전이 있고 비판이 있고 힘든 날이 있어. 하지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삶에 대해 생각해. 동현이, 도나 하늘이 두 번째 기회를 얻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유나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느꼈다. 맞아요. 그냥 가끔 압박감이 엄청나거든요. 알아요. 민호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의 말을 증명하듯 전화가 울렸다. 서준이었어요. 선생님,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위한 우리가 지원하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유나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다. 이는 국가적 규모로 그들의 활동의 영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보셨어요? 민호가 말하며 유나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모든 도전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 자신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용기 덕분입니다. 유나는 새로운 결의에 솟구침을 느꼈다. 그렇죠. 그 길은 어려웠어요. 그렇죠. 견딜 수 없을 만큼 압박감을 느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끼친 영향, 그들이 변화시킨 삶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법에 대한 공식 발표를 준비하던 중 유나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거리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젊은 여성에서 그녀는 사회 변화를 위한 강력한 목소리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그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그녀의 비전을 공유해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명예의 대가는 컸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함께 유나는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나와 민호의 결혼식까지 단 2주 남았고 그 기대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느껴졌다. 기이한 관계로 시작된 것이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러브스토리로 바뀌었습니다. 화창한 그 토요일 아침, 유나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오트쿠티르 아틀리에를 찾았습니다. 그날은 그녀의 웨딩드레스를 위한 최종 피팅 날이었습니다. 이 독특한 작품은 유명 인사의 결혼식에 기대되는 사치스러움과 그녀의 여정과 가치를 반영하는 요소가 결합되었습니다. 완벽해요. 지수는 유나가 거울 앞에서 천천히 돌아가는 것을 보며 속삭였다. 그 드레스는 걸작이었습니다. 베이스는 순수 실크로 만들어졌으며 우아한 컷이 유나의 실루엣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세부 사항입니다.
불우한 지역의 장인들이 만든 정교한 자수로 도시의 풍경과 희망과 변화의 상징을 묘사했습니다. 제가 꿈꿨던 것 이상이에요. 유나는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하늘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그녀는 유나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 나의 소녀.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당신은 유나는 그녀의 드레스에 주름이 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 여인을 껴안으러 달려갔다. 하늘 선생님,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도나, 하늘이 드레스 피팅에 참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유나와 민호의 사회사업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활용하여 다른 참여자들을 멘토링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도나 하늘이 연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길거리에서 겁에 질려 있던 어린 소녀를 기억하는데 이제 너를 봐! 유나는 목에 덩어리가 잡힌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드레스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하늘씨.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지수가 개입해 유나야, 우리가 너한테 줄 깜짝 선물이 있어 라고 말했다. 그녀가 손짓하자 젊은 여성이 상자를 들고 스튜디오로 들어왔다. 유나는 그녀를 바로 알아봤다. 그녀는 훈련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인 지연이었다. 지연아, 여기서 뭐해? 그 젊은 여성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이걸 만들었어요. 그녀가 상자를 열면서 말했다. 안에는 작은 꽃과 새로 손수 놓은 섬세한 베일이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유나는 부드러운 천을 만지며 소리쳤다. 지연은 공예 프로그램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했어요 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당신에게 특별한 것을 주고 싶었고 당신과 미호 씨가 우리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유나는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베일을 써서 완벽한 룩을 완성했습니다. 그럼요. 지수가 말했다. 신부는 준비됐어요. 그 순간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던 유나는 신부 그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는 전사이자 생존자이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지수의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잠시 깨졌습니다. 짧은 대화 후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윤에게로 돌아섰다. 우리에겐 문제가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언론에서 드레스 피팅에 대해 알게 됐어요. 밖에는 기자와 사진작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녀의 삶은 이제 대중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지수가 물었다. 우리는 후진 출구를 시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나는 이미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는 숨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도나 하늘과 지연을 바라보더니 다시 지수를 바라보았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자. 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하늘 씨와 지연 씨도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지수는 주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확실해? 언론은 무자비할 수 있어. 그렇죠. 유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건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말할 겁니다. 몇 분 후 스튜디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나게 등장했고 도나 하늘과 지연이 함께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질문을 퍼부었다. 유나는 손을 들어 침묵을 요청했고 그러자 놀랍게도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드레스는 그녀는 맑고 꾸준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결혼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변신에 대한 것,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것,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도나 하늘과 지연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사연과 그들이 어떻게 사회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사치는 비싼 원단이나 보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나가 결론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민호와 제가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매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유나의 말과 자세, 그리고 도나 하늘 지연의 존재감이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가십과 스캔들을 찾아온 기자들은 희망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유나는 민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 정말 예쁘네. 그는 그녀의 드레스에 주름이 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서 한 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유나는 피곤했지만 행복해하며 미소 지었다.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우리의 진실을. 민호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2주요. 그는 중얼거렸다. 2주 후면 공식 발표될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공식화됐어요. 유나가 대답했다. 나머지는 단지 형식적인 것일 뿐입니다. 결혼식과 사회사업 확장을 위한 또 다른 밤의 계획을 준비하던 중 유나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거리에 희망 없는 어린 소녀에서 결혼을 앞두고 세상을 바꾸려는 신부로, 그것은 가장 재능 있는 동화 작가라도 상상할 수 없는 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목적, 사회적 영향에 관한 장. 그리고 유나는 그것을 뒤집고 싶어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전날은 유나와 민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빨리 다가왔다. 도시 전체가 들썩였고 언론은 흥분했고 두 사람의 팬들은 그 특별한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부와 신랑에게 결혼식 전날 밤은 전통적인 리허설이나 혼인 전 파티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무언가에 바쳐질 것입니다. 유나는 사람들로 붐비는 복도를 바라보며 자신이 착용한 단순한 목걸이를 고쳐 매었다. 그곳은 옛 산업 창고를 개조한 곳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는 결혼식 전날에 전략적으로 예정된 부부의 사회사업을 위한 가장 큰 전문 교육센터의 공식 개소식이었습니다. 긴장되시나요? 민호가 물으며 뒤에서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다. 유나는 미소 지으며 그를 향해 돌아섰다. 조금, 하지만 좋은 긴장감이에요.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행사는 프로그램 수혜자 중 일부의 감동적인 연설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목받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는 동현 씨는 이 프로젝트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늘 여사는 젊은 세대의 멘토로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유나와 민호가 끼친 영향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유나가 연설할 차례가 되자 그녀는 무대에 올라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옷차림으로 그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살았다는 사람에게서 상상할 수 있었던 자신감을 거의 누구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풍겨나왔다.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래가 제게 어떤지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신부로서뿐만 아니라 더 큰 꿈의 파트너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희망, 두 번째 기회, 변화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군중을 훑어보았다. 내일 민호와 나는 결혼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하는 진정한 헌신은 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이 커뮤니티, 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에 대한 꿈에 대한 것입니다. 유나의 말에 청중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무대 옆에서 지켜보던 민호는 마음이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손님들이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시설을 알아보고 강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유나는 예상치 못한 인물, 즉 원래 내기를 제안했던 민호의 라이벌 김현우에게 다가갔다. 유나 씨,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결혼식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요. 그는 주변 중앙을 가리켰다. 당신은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했어요. 엄청나게 틀렸어요. 유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자신의 대답을 숙고했다. 김 씨,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김 씨는 그의 말에 진심으로 감동한 듯했다. 맞아요. 그리고 글쎄요, 저도 기여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신다면요, 물론이죠. 그 순간 민호가 그들에게 합류하며
유나의 허리에 보호용 팔을 두르기 시작했다. 현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민호라고 김씨가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약혼녀에게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불화를 묻고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민호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유나와 시선을 교환했다.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두 남자가 협업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유나는 잠시 물러나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는 방의 조용한 구석을 찾아서 심호흡을 하고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의 생각에 대한 보상으로 1페니를 드리겠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유나는 그녀의 멘토이자 이제는 친구가 된 사람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끔은 꿈 같아요. 지수는 유나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꿈이 아니야, 내 사랑. 너의 노고, 연민, 비전의 결과야. 너는 그 모든 순간을 누릴 자격이 있어. 두 여자는 잠시 아무 말도 없이 흥분한 군중을 바라보았다. 알다시피요. 유나가 마침내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그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닌 사람인 척하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이게 항상 저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꽃을 피울 적절한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그리고 그게 당신이 그렇게 특별한 이유예요, 유나.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밤이 저물어가면서 유나와 민호는 떠날 준비를 했다. 전통적으로 신부와 신랑은 결혼식 전날 밤을 따로 보냈지만 그들은 그 규칙을 깨기로 결정했습니다. 갈 준비됐어. 민호가 팔을 내밀며 물었다. 유나는 웃으며 그것을 받았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요. 그들이 카메라 플래시와 밖에 모인 군중의 응원에 둘러싸여 차로 걸어가는 동안 유나는 그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충동적인 내기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마케팅 계획에서 사회 변혁 운동으로, 내일은 온 나라가 기다리고 있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와 민호에게는 진짜 축하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된 삶, 실현된 꿈,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축하하는 행사였습니다. 차가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며 떠나는 동안 유나는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속삭였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그녀의 손가락을 자기 손가락과 엮으며 물었다. 내게 항상 뵈고 싶었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는 그녀의 이마에 살짝 키스했다. 아니요, 내 사랑.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유나와 민호는 단순히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삶도 바꿀 여행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동화는 성과 왕관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내민 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 결혼식 당일 새벽은 부산 전체 도시를 감싸는 듯한 전기적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결혼식이 거행될 대성당 근처의 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팬들과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로 붐볐다. 유나와 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사교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나가 준비를 하고 있던 호화로운 호텔의 신부실은 분주하게 돌아갔다.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드레서가 조화를 이루며 완벽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유나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당신은 빛나 보이네요. 브라이드즈메이드로 초대받은 하늘 부인이 말했다. 이제 우아하게 차려입은 그 여인은 유나가 길거리에서 만났던 여자와 전혀 닮지 않았다. 유나는 전 멘토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하늘씨, 당신 같은 사람들 덕분입니다. 제가 가장 필요할 때 힘을 주셨어요. 그때 지수가 작은 상자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유나, 자기야, 너한테 줄 게 있어. 상자 안에는 섬세한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것이었어요. 지수가 설명했다. 그녀는 진주가 역경을 통해 얻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항상 말했어요. 저는 그것이 당신에게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수를 껴안았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도시 건너편, 곧 두 사람의 집이 될 펜트하우스에서 민호는 서준과 몇몇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가는 평소에 침착함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서약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는 10번째로 넥타이를 고치며 중얼거렸다. 서준은 빙긋 웃으며 친구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민호, 당신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이사회와 수백만 달러의 협상에 직면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몇 마디를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민호는 친구가 있어서 고마운 마음에 미소 지었다. 다르잖아, 서준아. 이거 진짜야. 평생이야, 콘사마. 그래서 완벽할 거야. 서준이 확신했다. 오전 11시 정각에 대성당의 문이 열렸습니다. 교회 내부는 부부의 사회사업 참여자들이 만든 흰 꽃과 수공예품의 우아한 조화로 장식되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변화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결혼 행진곡이 연주되기 시작하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제단에 선 민호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유나는 독특한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뽐내며 통로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에게서 풍기는 자신감과 목적의식이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동현이라는 청년이 걷고 있었는데 그는 그녀가 길거리에서 만났던 사람으로 지금 그녀를 제단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유나는 민호와 결혼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화해할 수 없어 보였던 두 세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제단에 도착하자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감정으로 눈을 빛냈다. 당신은 정말 멋져 보이네요. 그가 속삭였다. 신부는 성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말로 예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을 목격하기 위해 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약의 시간이 왔습니다. 민호가 첫 번째였습니다. 유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세상, 사업, 성공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는 내가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줬어. 너는 나에게 연민, 겸손, 그리고 진정한 목적의 가치를 가르쳐줬어. 나는 내 인생의 나머지를 너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너와 함께 일할 것을 약속해.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약을 시작했습니다. 민호, 내가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을 때 기회를 주었어. 하지만 네가 내게 준 것은 기회 그 이상의 것이었어. 너는 나에게 목적을 주었어. 우리는 함께 진정한 사랑은 공중의 성이나 동화가 아니라 다리를 짓고 벽을 허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 나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전투에서 내 파트너, 내 친구, 내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해. 항상 이 세상에 더 많은 빛을 퍼뜨리는 것을 목표로 말이야. 신부가 마침내 나는 이제 당신들을 남편과 아내로 선언합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성당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을 확고히 한 키스는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모여 대형 화면으로 지켜보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서도 귀가 터질 듯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부부가 되어 다시 결혼식장으로 걸어 들어가자 그들의 사회적 이니셔티브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 재활용지로 만든 색종이가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성당 밖에는 군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와 민호는 계단 위에 멈춰서서 군중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히 신혼부부가 아니라 수백만 명에게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됐어? 민호가 유나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언제나 내 사랑, 항상. 그리고 군중의 박수와 환호 속에 유나와 민호는 장식된 채 올랐습니다. 그들은 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영향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변화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유나와 민호의 결혼식은 한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지만
다른 많은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변화와 진정한 사랑의 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개인, 제트기는 공항에서 순조롭게 이륙하여 유나와 민호를 신혼여행지로 데려갔다. 하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신혼여행이 아닐 것입니다. 두 부부는 사랑의 축하를 더 큰 사명과 결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부산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유나는 말했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가락과 자신의 손가락을 얽었다. 글쎄요, 우리는 전통적인 커플이 아니었잖아요. 그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3주 동안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하며 낭만적인 순간과 사회사업 프로젝트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방문하는 것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이니셔티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기업가와 유명 인사들이 사회적 문제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콜롬비아 내륙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나와 민호는 지역사회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그려진 환영 표지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뒤를 이어 부부는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낮 동안 그들은 지역 지도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하고 학교와 훈련센터를 방문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밤에는 두 사람은 부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친밀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재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이 보고타 외곽의 빈민가를 걷던 중 유나는 갑자기 멈췄다. 민호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다 아기를 품은 채 쇼핑백을 들고 애쓰는 젊은 엄마를 보았다. 유나는 주저하지 않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그 젊은 여성은 유나의 진심 어린 연민을 깨닫고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유나는 스페인어로 물었습니다. 지연, 젊은 여성이 수줍게 대답했다. 그 후 몇 분 동안 유나는 지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부산에서 그녀가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슷한 투쟁, 회복력,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유나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민호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물었다. 지연이에요. 유나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마리아에서 민호 우리는 더 할 수 있어. 우리는 더 해야 해. 그리하여 서로 다른 나라의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자원, 지식, 기회를 공유하는 이니셔티브인 브릿지 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그 후 몇 주는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부부는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 각 국가를 방문하여 브릿지 프로젝트에 대한 접촉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변화에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리마에서는 사업가 그룹을 설득해 여성 기업가를 위한 소액 대출 프로그램에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산티아고에서는 소외된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 간의 문화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출과 노고가 그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몬테비더의 한 호텔에서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끔 우리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녀는 민호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말했다. 필요가 너무 많고 고통이 너무 많아요. 민호는 그녀를 꽉 껴안고 그녀의 이마에 살짝 키스했다. 내 사랑,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봐. 우리가 만지는 모든 삶은 승리야. 우리 혼자 세상을 구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영감을 줄 수는 있어. 그 말은 유나의 에너지를 새롭게 하는 듯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새로운 활력으로 각각의 도전에 임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리우데자네이루였습니다. 두 연인은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사업가, 예술가,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모인 대규모 자선 행사로 신혼여행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무대 위에서 유나와 민호는 지난 몇 주 동안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콜롬비아의 지연, 칠레의 젊은 예술가, 페루의 여성 기업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연민과 행동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유나는 감정이 짙게 묻어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누구이든 어디에서 왔든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될 힘이 있고 이전에는 절망만 있던 곳에서 기회를 창출할 힘이 있습니다. 그 연설은 기립박수로 환영받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소셜미디어에서는 료세자폰테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는 대륙 전역에서 연대 행동을 고무시켰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유나와 민호는 호텔 발코니에서 마블러스 시티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요, 민호가 유나를 뒤에서 껴안으며 말했다. 몇 달 전에 그 미친 내기를 제안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상상도 못했어요. 유나는 팔을 돌려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인생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재밌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거만한 억만장자와 거리의 고아가 사회혁명의 얼굴이 될 줄 누가 생각했을까요? 민호는 빙긋 웃으며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 사랑. 사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아요. 부부가 부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그들은 단순히 신혼부부로서가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약속한 운동의 리더로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신혼여행은 단순히 그들의 사랑을 축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많은 해 동안 계속 성장하고 영감을 줄 유산의 탄생이었습니다. 유나와 민호가 부산에 돌아오자 따뜻한 환영이 이어졌다. 팬 언론인 부부의 사회 사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항 로비를 가득 메웠고 언론에서 그들을 희망의 대사라고 별명을 붙인 것을 환영하기 위해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들이 군중 사이로 나아가며 손을 흔들고 가끔 멈춰서서 셀카를 찍던 중에 유나는 공기 중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그저 평범한 감탄이 아니라 뚜렷하게 느껴지는 기대와 예상의 에너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녀는 민호에게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살짝 꽉 쥐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은 회의, 인터뷰, 전략 계획이 쇄도했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탄생한 브릿지 프로젝트는 대규모로 구조화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이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을 때 유나는 모든 것을 바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녀는 전화 저쪽에서 들려오는 흥분한 목소리에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진정해, 동현아. 심호흡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민호는 아내의 표정이 걱정에서 충격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출발합니다. 유나는 전화를 끊고 갑자기 일어섰다. 긴급 상황이 생겼어요. 훈련센터로 가는 길에 유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십 가구가 집을 잃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부부의 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눈을 잃은 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나와 민호는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단호한 표정을 교환했다. 그 다음 몇 시간은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부부는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임시 대피소를 세우고 식량과 옷을 배급했으며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팀을 파견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해요. 유나는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민호는 대담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 비극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뒤를 이어 부부는 프로젝트 피닉스를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집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모범적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야심찬 이니셔티브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와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명 건축가들이 새로운 주택을 설계하는 데 자원했고 기술 회사들은 디지털 포용센터에 장비를 기부했으며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 관료주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
심지어 부부를 자기 홍보로 비난하는 비평가들까지도 프로젝트 지연을 위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방 행정당국과의 긴 하루 동안의 협상으로 지친 유나와 민호는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성찰하는 습관을 키웠습니다. 가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유나는 의심으로 목소리가 굵어지며 고백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떡하지? 민호는 그녀를 뒤에서 껴안고 턱을 그녀의 어깨에 얹었다. 당신이 한번 나에게 한 말 기억나? 우리가 항상 꿈꿔왔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때때로 미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유나는 민호의 청혼을 받아들였던 그 운명적인 날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마치 오래전 일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보세요라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지금까지 우리의 가장 미친 제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대화로 다시 활력을 얻은 부부는 곧바로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유나는 소셜미디어 인식 캠페인을 주도했고 민호는 비즈니스계에서의 인맥을 활용해 더 많은 지원과 리소스를 확보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피닉스 프로젝트가 천천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택이 건설되었고 커뮤니티 센터는 거의 완공되었으며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나와 민호는 공사 진행 상황을 감독하던 중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 중 한 명인 한 노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 둘은 그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보내진 천사들이야. 유나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느꼈다. 아니요, 부인.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여인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그리고 그게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머리 위에 지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존엄성을 돌려주었어요. 그 말은 유나와 민호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이 사회사업이나 자선 활동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유나와 민호가 정말 혁신적인 것을 창조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역사회를 재건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인들이 이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왔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프로젝트를 연설의 한 사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와 민호에게 진짜 성공은 마침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갖게 된 가족들의 미소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새로운 지역에 거리를 손을 잡고 걷다가 아이들이 놀고 이웃들이 열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호는 아내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고 물었다.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그녀가 대답하며 입술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누구든 사교계 여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 하지만 결국 변신한 건 우리였어. 민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안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 사랑, 우리는 밖으로 온 세상을 가지고 있어요. 두 연인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꿈꾸며 걸어갔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 진짜 동화는 성이나 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사랑과 연민의 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었다. 프로젝트 피닉스가 시작된 후 몇 달은 유나와 민호에게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성공으로 이 부부는 국제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연, TV 프로그램 초대, 심지어 국가 원수와의 회동 초대까지 일상이 되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목요일 아침, 유나는 이상하게 메스꺼움을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전날 밤 외국인 투자자들과 함께 한 저녁 식사가 불편함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며칠 동안 지속되자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회의에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는 민호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유나의 얼굴에 나타난 진지한 표정을 보고 민호는 곧바로 침대에서 그녀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내 사랑. 뭔가 잘못된 거야. 유나는 심호흡을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내 생각엔 내가 임신한 것 같아. 이어진 침묵은 민호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깨졌다. 그의 눈이 커졌고 그의 얼굴 전체에 충격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이 번졌다. 정말이에요? 그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유나가 대답했다. 하지만 모든 징후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의사와 약속을 잡았어요. 그 후 몇 시간은 두 부부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여러 가지 가능성과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유나는 병원 근처 공원을 손을 잡고 걷다가 물었다. 이것이 우리의 작업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살짝 꽉 쥐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계속 싸워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오후 늦게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나는 실제로 임신 8주차였습니다. 그 소식은 예상된 것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놀랐다. 그 뒤 며칠 동안 부부는 임신 사실을 언제, 어떻게 발표할지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이 소식이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소식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나는 피닉스 프로젝트를 방문하는 동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지역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거리며 민호를 돌아봤다. 이것을 기회로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단지 우리의 임신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모자 건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는 것인가요? 그 아이디어는 금세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유나와 민호는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한 채 프로젝트 퍼스트 스텝스라 불리게 될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쉴 새 없이 작업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피닉스 프로젝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히 작은 배를 은근히 강조한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 유나는 취약계층의 어머니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저희의 개인적인 여정을 통해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희망찬 삶의 시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 프로젝트는 가장 필요로 하는 가족에게 산전관리, 산후 지원 및 영유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제휴 제안과 기부 제안이 사방에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인사들은 이 사명을 위한 홍보대사가 되기로 자원했습니다. 며칠 만에 퍼스트 스텝스 프로젝트는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출이 증가하면서 비난도 늘어났다. 일부 사람들은 이 부부가 임신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생활과 사회적 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긴 하루 동안 인터뷰와 회의를 마치고 난 후 유나는 늘 찾던 옥상 발코니에서 민호를 발견했다. 가끔은 우리가 옳은 일을 했는지 궁금해요. 그녀는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고백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그렇게 폭로하는 거죠. 민호는 그녀를 팔로 끌어안고 그녀의 이마에 살짝 키스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여정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유나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기대었다. 맞아요. 그냥 가끔은 이 모든 기대의 무게를 느껴요. 대중인물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임신한 엄마로서도요. 그리고 너는 두 역할 모두에서 놀라운 성과를 낼 거야. 민호가 장담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러했듯이요. 그 뒤 몇 달 동안 유나의 배는 퍼스트 스텝스 프로젝트의 범위와 함께 커졌습니다. 이동식 진료소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돌며 무료 산전 검진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도시의 유아 지원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나는 임신 말기에도 불구하고 쉴 새 없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직접 방문하여 어머니들과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필요 사항을 경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문 중 하나에서 임신 8개월째에 유나는 계시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부터 혜택을 받은 젊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아기가 자기 몸을 강하게 발로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 보여요. 유나는 웃으며 배에 손을 얹었다. 젊은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은 감사함으로 빛났다. 당신의 아기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나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녀는 거리의 아이에서 인정받는 자선가로, 그리고 이제는 임산부가 된 자신의 여정이 변화와 두 번째 기회의 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유나는 민호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아시죠? 그녀는 남편의 팔에 안겨 부산의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말했다. 1년 전 당신의 미친 청혼을 받아들였을 때 제가 여기로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발걸음이 우리를 정확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민호는 그녀의 관자놀이에 살짝 키스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 사랑, 우리는 앞으로 계속 변화를 만들어낼 온전한 삶을 가지고 있어. 함께. 도시의 밤이 찾아오자 유나와 민호는 미래를 꿈꿨다. 그들만의 미래가 아니라 그들이 계속 만질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한 미래였다. 유나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기는 그저 그녀의 아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는 희망과 갱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나와 민호는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가장 위대한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목적,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끝없는 탐구에 관한 모험. 유나와 민호의 아들이 세상에 나온 날은 사생활과 대중의 기대가 기묘하게 뒤섞인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부부는 언론의 눈길을 피해 병원의 특별동에서 자연분만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축은 First Steps Project 이사회 회의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헌신적인 유나는 민호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도록 허락하기 전에 과제를 끝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미 타이밍을 잘 잡고 있어요. 민호는 유나를 채 태우면서 농담을 건넸다. 그 뒤의 시간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던 유나는 이제 많은 사람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경험이라고 여기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 내 사랑. 민호는 유나의 손을 꽉 잡으며 격려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성이에요. 마지막 노력과 여행의 모든 힘을 담은 듯한 울부짖음으로 유나는 강력한 폐를 가진 건강하고 어린 소년을 세상에 데려왔습니다. 아기 아들이에요. 조산사가 아기를 지치지만 웃는 유나의 품에 안겨주며 선언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의 이마에 키스하고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는 완벽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기의 탄생 소식이 퍼지자 병원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축하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부부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지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자발적으로 축하했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유나와 민호는 부모가 된다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마이클로 지었습니다. 이는 누가 신과 같은가 라는 뜻으로 그들을 그곳까지 데려다준 기적적인 여정에 대한 헌사였습니다.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기저귀 갈아주기, 미구엘의 건강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으로 부부가 짊어진 엄청난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미겔에게 젖을 먹인 후 흔들어주던 중 유나는 옆 안락의자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는 민호를 흘깃 보았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처리할 것인가. 그녀가 지친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민호는 컴퓨터를 닫고 다가가서 두 사람을 꼭 껴안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함께 하루하루. 미겔의 도착은 기쁨뿐만 아니라 부부의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가져왔습니다. First Steps 프로젝트는 유나가 엄마로서의 어려움과 기쁨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면서 좀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나아갔습니다. 미구엘이 2달밖에 안 되었을 때의 감정적인 인터뷰에서
유나는 산후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 몇 달 동안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도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취약한 상황에 처한 어머니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솔직함은 청중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First Steps 프로젝트는 신모를 위한 지원 그룹, 모유 수유 클리닉, 심지어 지역사회, 두라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도록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민호는 기업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더 관대한 육아, 휴가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CEO 컨퍼런스에서 아빠가 되면서 회사가 가족을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겔이 성장하면서 그는 부모의 연민을 물려받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단 1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사회사업을 방문하는 자리에 늘 함께했고 편안한 미소와 무한한 호기심으로 모든 사람을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구엘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우려도 커졌습니다. 유나와 민호는 아들에게 평범한 어린 시절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면서 명성의 격동을 헤쳐나갔습니다. 우리가 바꾸려는 세상에서 그를 고립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유나는 공원 산책 중 파파라치를 상대해야 했던 어느 날 밤 물었습니다. 해결책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습니다. 미구엘은 페닉스 프로젝트가 제공되는 지역사회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여러 명의 현지 어린이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나는 아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지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공존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미겔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를 위해 그들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요. 이렇게 하여 서로 다른 지역 사회가 하나로 모이는 지역에 놀이터와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만드는 이니셔티브인 시리어스 플레이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즉각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나란히 놀며 사회경제적 장벽을 극복하는 우정을 형성했습니다. 미구엘은 두 번째 생일을 맞아 사회의 중요 인물들뿐만 아니라 시리어스 플레이 프로젝트의 어린 친구들에게도 둘러싸여 촛불을 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놀이터 중 한 곳에서 열린 파티는 유나와 민호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친 미구엘을 잠재운 후 두 부부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옥상 발코니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했어. 유나는 민호의 가슴에 기대어 서며 물었다.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유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세상을 바꾸는 꿈을 꿨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것이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보세요. 민호가 덧붙였다. 한 번에 한 명의 아이씩 세상을 바꾸세요. 부부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구엘이라는 영감과 서로를 지지해주는 존재가 있었기에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내기로 시작된 유나와 민호의 이야기는 사랑, 목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야기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 그들은 상속인뿐만 아니라 사랑과 연민이 지닌 변화의 힘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래는 그들만의 밝은 미래가 아니라 그들이 접촉하게 될 모든 사람의 삶의 밝은 미래였습니다. 그렇게 유나와 민호는 부산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포옹하며 내일이 가져올 끝없는 가능성을 꿈꿨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고 유나와 민호에게는 새로운 기쁨과 도전 기회가 찾아왔다. 이제 5살이 된 미구엘은 활기차고 자상한 아이로 성장했으며 부모가 사회사업을 방문할 때 종종 동행했습니다. 화창한 어느 토요일 아침, 가족들은 옥상 발코니에 모여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미겔은 어린아이의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진지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아빠, 왜 어떤 아이들은 집이 없을까요? 유나와 민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것은 결국 나올 질문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놀랐다. 유나는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미구엘, 내 사랑,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같은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민호는 친구들과 장난감을 공유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해요. 라고 덧붙였다. 미구엘은 잠시 생각한 후 어린아이 같은 확신으로 그럼 나도 돕고 싶어 라고 선언했다. 그 단순한 순간이 유나와 민호의 작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일련의 사건의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미구엘의 진심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에 영감을 받은 부부는 세멘티냐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공감, 사회적 책임, 자원봉사에 대해 가르치는 이니셔티브입니다.